마무리 짓고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조희대요시라고. 예, 참 어떤 분인지 별명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자, 히데요시죠. 예. 내란 특검에 소환되지 않으려면은 오늘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앞으로의 윤석열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윤석열 영장 혹시 기각되면 어떡하느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각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만약에 영장을 기각한다면 그건 조희대가 잡혀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 조은석이 얼마나 정치 검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도 저렇게 때려잡을 수 있다. 윤석열이 저렇게 기가 죽은 거 처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윤석열의 기세를 저렇게 꺾을 수 있는 거, 그건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정치 검사 조은석, 이 정치 검사 조은석 만만히 보면 안 돼. 얘 경우에 따라서 보복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은 조은석 특검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 정치적이든 뭐가 됐든 좀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이 가만히 있겠어? 나를 이 나락으로 밀고 간 것이 조희대이다 이거지. 좋았어. 조희대, 너도 한번 나락 가봐라. 그러면서 조희대 소환할걸요? 예.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르지 않을 거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영장이 기각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이제는 감옥에 갈 겁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지 123일. 그러니까 한 넉 달 됐나요? 넉 달 만에 이제 감옥으로 컴백 홈 할 거예요. 요즘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데 윤 어게인이 그냥 어게인이 아니라 감옥 어게인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각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남세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조희대를 엿먹이는 겁니다. 조희대 너 조은석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 자식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영장을 기각시키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혐의가 너무 명백해요. 자, 이번에 이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수처가 발부받아온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아요.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공수처 검사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때리고 막 그랬다대. 뭐 차벽하고 철조망 뭐 설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다 봤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감옥 가고도 남죠. 그 다음에 비화폰 내역을 다 삭제해버리라고, 비화폰 삭제해버리라고 지시를 직접 내리죠. 비화폰 삭제라고. 비화폰 삭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다 기록에 남아야 될 일인데 증거 인멸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가 뭡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계엄령 선포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계엄령 선포한 문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계엄령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죠. 이거 허위 공문서입니다. 허위 공문서 만들었으면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그걸 또 없애버리네? 이건 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관련돼서
국무위원들은 다 불러야 되는데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것이 이번 내란 특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혐의가 명백해요. 뭐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혐의에 뚜렷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아니 비화폰 그거 삭제하라고 한 거 뭡니까? 증거인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뭐 박종준이나 뭐 이런 그 김성훈이나 그 경호처 직원들 출석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 범인 도피 은닉이에요. 너무나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혐의는 뚜렷하지, 혐의가 매우 중하지, 증거인멸했지, 도주 우려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각을 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걸 기각한다면 그건 판사 새끼 개새끼. 뭐 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얼마나 개떡 같았는지, 지금도 얼마나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 떠나서 역정놈을 아직까지 길거리 활보하게 놔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달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김건희 이들이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새끼들이 모여다니면서 깽판 부리고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설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법원이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법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정하기는커녕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맞이하게 될 법원의 앞날은 몽둥이와 주먹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석열 영장 기각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웬만하면은 발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은 한 가지. 조희대를 엿먹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조희대 등 소위 말하는 적폐 판사들이라는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조희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고발장이 들어와 있고요. 지귀현도 고발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귀현 같은 경우에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윤석열을 석방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이렇게 석방을 했는데 검찰은 즉시 항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즉각 항소를 안 하잖아요. 한쪽은 엉터리 해석을 하고 한쪽은 그것을 묵인하고 둘이 짜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지기현, 심우정 이 세 사람이 짜고 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또 내란 특검에 접수돼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들을 다 불러들일 수 있어요. 윤석열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다음날 곧바로 이들이 졸졸졸졸 특검 사무실에 붙잡혀 올 겁니다. 멀지도 않아요. 지금 특검 사무실 고검에 있잖아요. 서울 고검. 서초동에 있어요. 옆 건물이 대법원이고 옆 건물이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지기현이고 조희대고 금방 붙잡아올 수 있습니다. 영장 기각은 어렵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현재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오늘 밤을 지내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풀려났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넉 달 만에 돌아가는 거죠. 영장 발부될 때까지 대기 상태가 될 거고요. 영장이 발부되면은 그때부터 입감 절차가 시작됩니다. 입감 절차. 아까 9시가 조금 넘어서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고 윤석열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기 상태예요. 따라서 뭐 대기하는 공간이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요. 뭐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입감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위 말하는 정밀 인체 검사를 한 뒤에
옷을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정밀 신체 검사. 지난번에는 안 했대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특혜는 안 됩니다. 왜? 지난번에는, 지난 1월 달에는 그래도 신분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어요.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는 현직이었어요. 그래서 정밀 신체 검사까지는 안 갔다고 해요. 심지어 옷도 양복을 입고 잤답니다. 그 미결수가 입는 그 죄수복 안 입고 잤대요. 심지어 경호관들까지 대동을 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더 이상 특혜는 없죠. 양복 입고 서울구치소에서 못 있습니다. 이제 미결 수용복으로 갈아입어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 주시는 이것도 하게 되겠죠. 항문 검사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윤석열을 여기다 갖다 올리니까 아무래도 역겨워가지고 팽수를 좀 빌렸습니다. 예. 팽수가 서울구치소 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예. 예. 자, 팽수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항문 검사하게 됩니다. 참 말하기가 좀 찜찜하다, 그죠? 아, 진짜 말하기 싫어. 아이씨, 냄새나, 씨. 네,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예. 제가 자세한 설명, 디테일한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예, 벌써 웩 하고 난리가 났다. 웩, 푹 와요. 네. 제가 왜 팽수를 동원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거를, 더럽잖아. 그래서 그나마 참, 팽수를 좀 빌려왔어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바세계 시박세키님께서 팽수가 뭔 죄냐고 하셨어요. 네. 자, 이 검사를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은 이제 수용실로 들어가게 되겠죠. 윤석열이 지난번에 있었던 수용시설은 여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보이시죠? 오른쪽이 바로 지난번 윤석열이 감옥에 갔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준비한 윤석열의 대기실이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CTV 있고 밥상 있고 뭐 바닥 있고 쭉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약 3평 정도가 됩니다. 3평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다른 데는 혼거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수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보통은 한 3명 정도, 한 6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죠. 6명 정도가 거주하는 방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윤석열이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 박근혜 때도 비슷했는데요. 박근혜 때도 역시 약 3.2평 되는 방에, 그러니까 6명이 쓰는, 죄수 6명이 쓰는 방을 이렇게 개조를 해서 박근혜 혼자 수용되는 독방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화장실과 뭐 침실이 따로 있고 접견 공간도 따로 있는 뭐 이런 공간입니다. 3.2평이면은 뭐 넓은 거 아니죠. 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3.2평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3.2평은 원래 죄수 6명, 수용자 6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명이 쓰는 거죠. 지난번에 윤석열도 그랬고 지난번에 박근혜도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도 비슷했는데요.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접견 공간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한번 수리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수용됐던 독거실인데 역시 약 3.2평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뭐 세면대, 샤워실 다 있고 싱크대 이렇게 쭉 있답니다.
넓죠. 보통의 그 수용자들 같으면 독방에 들어가면 한 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윤석열은 3평이죠. 3평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명 쓰는 공간입니다. 6명 쓰는 공간을 지 혼자 쓰는 거죠. 자, 근데 뭐 6명 쓰는 공간을 지 혼자 쓰든가 말든가 윤석열은 앞으로 여기서 감옥에 지내게 될 겁니다. 아무리 뭐 일반 수용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일단 여기에는 뭐가 없다? 예, 에어컨은 없습니다. 에어컨 없고요. 선풍기 하나로만 견뎌야 되는데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 성대 매우 지금 덥다고 하죠. 찜통이라고 합니다. 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지옥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윤석열 특혜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독방에 보내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크기의 독방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일으킨 역적 아닙니까? 내란 역적한테 이렇게 큰 박응을 제공한다는 거 하지만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앞으로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게 될 겁니다. 술은 당연히 못 먹을 거고요. 그 애정하는 줄리와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지게 되면 김건희는 한동안 구속을 면할 거로 보입니다. 김건희가 구속을 면한다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가 이혼한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뭐 아무리 방이 넓으면 뭐합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살던 곳에 비하면은 뭐 코딱지만 할 텐데 말이죠. 네. 자, 보니까 칼파님께서 선풍기에 얼린 생수 제공한다던데 뭐 제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올리브님께서는 나라 팔아먹은 놈인데 너무 특혜다라고 하셨어요. 준님께서는 강제로 순을 끊음이라고 하셨고, 김기중님께서는 똥꼬에 기관단총 숨기는 거 확인해야 된다라고. 아이, 그게 됩니까? 이거 참네. 자, 뿌띠님께서 애도 없는데 김건희도 가야죠. 네. 우리나라 그 형사법 그 집행의 원칙 가운데 그 부모 자식을 동시에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동시에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잖아요. 특히 부부를 감옥에 동시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가정이 파괴된다. 가정 파괴를 막기 위해서 뭐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김건희, 윤석열의 경우는 애가 없으니까 뭐 둘 다 감옥에 간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될 일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구찌님께서 이혼하면 바로 구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한테 앞으로 펼쳐지게 될 슬기로운 깜빵 생활. 내일 아침 메뉴가 뭘까요? 슬슬 궁금해지네요. 자, 오밤중 뉴스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